우리가 천벌을 받은 거라니. 한국인들은 정말 미쳤나 봐. 니놈들은 일본에 와서 돈이나 쓰고 돌아가라. 여기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반응을 보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끝까지 시청하시면 영상 수익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 리코입니다. 최근 한국인 네티즌들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본의 지진 피해를 두고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잊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한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것이라는 글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특히 역사 문제에 민감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이 과거에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저지른 과거사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의 재난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일종의 천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을 과거의 일과 연결짓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일본 국민들은 그때의 잘못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며 이 재난을 겪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아직도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현재의 재난과 결부시켜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과거의 문제에 여전히 집착하며 일본의 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이러한 시각을 불편하게 여기면서도 과거사 문제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성을 필요로 한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단순한 한국의 반일 감정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재난에 대해 천벌이라고 말하는 한국인들을 본 일본인들은 저처럼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에 일본 여행을 온다고? 한국인들은 정말 미쳤나 봐. 이게 바로 한국인의 수준이다. 과거에만 머물러 사는 저들은 일본에 와서 돈이나 쓰고 돌아가라. 한국인들은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우리를 평가하려 든다. 그들이 언제나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여기는 것이 지겹다. 게시판에는 온갖 독설이 가득하며 한국인을 경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봐. 한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일본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 그들의 언행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한국도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건 위선이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감정이 격해져 있으며 그 어떤 이해나 공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접한 저는 매우 당황스럽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과거 역사적 사실을 두고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지 말이죠. 저는 각종 게시글을 보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직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은 최근 일본에 연이어 발생한 지진 속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여전히 일본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광복절 연휴 동안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찾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일본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여행을 오겠다는 것일까요? 설령 관광 지역의 지진이 심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여행을 하다니요.
도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계속되는 지진과 여진으로 불안에 떨고 있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어리석게 느껴지더군요. 일본 내에서는 안전을 고려해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일본을 여행지로 선택하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재해 상황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광복절을 낀 나흘간 연휴에 일본 노선에는 지난해 광복절 연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 기간 일본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지진 영향으로 일본 정부가 대지진 주의보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무려 26만 9천 명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온 것인데요. 광복절과 같은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공휴일에도 일본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소비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본 여행을 단순히 저렴한 항공권과 엔저 현상 덕분에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많은 이들이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며 역사 문제와 나의 사생활은 별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제품을 사는 것과 여행을 가는 것이 뭐가 다르냐는 의견도 제기하며 이러한 행동은 결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선택한 것일 뿐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무시한 채 개인의 자유와 즐거움을 추구하고 일본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행동은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여전히 일본 여행을 경계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젊은 세대들의 행동은 매우 경솔하며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위험을 경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고 비판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역사적 의미가 깊은 날에는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번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증상을 직접 겪었으며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 산산이 휩쓸고 간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가정이 정전과 침수 피해를 입었고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최선을 다해 복구 작업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모든 이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와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대피소는 전기 공급이 불안정하여 밤에는 촛불을 켜고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해들이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학자들은 난카이 대지진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만약 현실화된다면 일본 전체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개인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뉴스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지만 정작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상태입니다. 재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연일 이어졌지만 많은 일본인들은 이를 그저 또 하나의 정부 캠페인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지진은 늘 있는 일이니까 괜찮아. 정부가 오버하는 것뿐이야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이런 경고는
그냥 불안만 조성할 뿐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응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지진의 위험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국민들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점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재난에 가장 잘 대비한 나라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정작 재난이 다가올 때는 미리 대비하지 않고 그때 가서야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대책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고를 무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또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진과 재난에 익숙해져 버린 걸까요?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기 두려운 걸까요? 저는 사람들의 무감각함이 오히려 더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진 피해 현장을 취재하는 중인데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대피소에서 지내는 가족들과 붕괴된 집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노부부. 그리고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까지 그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취재한 이야기 중 기억나는 것은 오사카에 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토 씨를 인터뷰할 때였습니다. 사토 씨는 태풍 산산이 오사카를 강타한 그날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비울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토 씨는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던 이 카페가 그들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 카페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어요. 손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일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사토 씨의 꿈과 희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날 밤 사토 씨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에도 가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게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강풍과 폭우로 가게의 유리창이 깨지면서 순식간에 물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때 느꼈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토 씨는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려 했지만 거센 물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카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카페는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는 가족과 함께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떠나는 길에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무너진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몇 년 동안 정성껏 키워온 가게가 한순간에 물에 잠겨버렸어요. 복구가 가능할지조차 막막합니다. 사토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말없이 그의 옆에 서서 흐느꼈습니다.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취재 중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시즈오카현에서 만난 한 가족입니다. 이 지역은 얼마 전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야모토 씨는 강진이 일어날 당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진동이 강해지더군요. 그는 아이들을 얼른 붙잡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지만 집은 돌아가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후 그들의 집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가구들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미야모토 씨는 가족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집을 빠져나왔고 현재는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피소에서 만난 미야모토 씨의 아내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을 꾸고 불안해해요.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언제쯤이면 안전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정말 무겁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마을에서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제 가슴속 깊이 남았는데요. 그들은 지진으로 인해 집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이었고 현재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얼마 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외출 중이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이야기를 전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과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금방 돌아올 거라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있어요. 경찰과 구조대에 연락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2 아이는 여전히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려 애쓰며 대피소에서 나름대로의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큰 아이는 동생을 돌보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그 아이가 어른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않게 동생을 돌보고 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너무 무서워요. 지진이 또 올까봐. 그리고 아빠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아이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큰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진에 대한 보도와 취재를 꾸준히 해왔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서 지진이 남긴 깊은 상처를 보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상처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그들의 삶 전체를 뒤흔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지진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불안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말하지만 저조차도 확신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점차 희망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들의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자꾸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지 내 글로 이들의 아픔을 전하는 것이 충분할까? 내 글이 도움이 되긴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아이가 던진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아빠는 언제 오시나요? 아이의 질문에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도와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온 구호팀을 만났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순간 저는 새삼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넘어 지금 일본을 돕기 위해 나선 이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구호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들의 진심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분명 많은 갈등과 오해가 존재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이 잊혀진 듯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물질적 도움이 아닌 진정한 이웃으로서의 마음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노력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구호팀의 도움을 받으며 저는 다시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반응이 지나치다고 느꼈지만 그들의 반응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과거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순간, 저는 그동안 너무 무심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들의 감정과 반응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과거사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왜 일본의 반성을 요구하는지 알게 되면서 저는 그들을 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 상처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들의 비판을 단순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일본이 진정한 반성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깨달음이 저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저의 보도와 글쓰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사연 잘 보셨나요? 재난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 리코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영상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